안녕하세요. 만나투어의 양빵입니다. 따뜻한 봄날인데 모두들 벚꽃놀이는 다녀오셨나요? 우리는 지금 밖에 벚꽃이 다 졌는데 오늘은 북유럽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북유럽 여행의 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문의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유럽 잠깐 미루고 북유럽 이야기로 갖고 왔어요. 북유럽은 보통 5월부터 8월까지가 제일 많이 가요. 그때 날씨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시즌에 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데, 이제 우리가 영상을 바빠서 요즘 빨리빨리 못 올리잖아요. 언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시즌을 놓칠까봐. 5월 8월에는 어때요? 5월, 8월에 가면 날씨가 낮에 한 20도 좀 이상으로 올라가요. 근데 산속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한 10도 좀 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5월부터 거의 시작이긴 한데 5월에 가시게 되면은 그래도 약간 패딩 같은 거 준비하셔서 가셔야 돼요. 북유럽에 가면 배를 타요. 크루즈를 타거든요. 크루즈 여행이 가능한데 그런 크루즈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유럽 여행도 하시면서 크루즈도 같이 타시고 여행하시기 위해서 많이 가요. 근데 완전 좀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장기간 크루즈 타서 오랫동안 배 타는 여행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또 부담스러워 하시고 너무 고가의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북유럽 여행을 하시면서 잠깐 크루즈도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는, 보통 북유럽 여행을 가시면은 만약에 4개국만 가요. 그러면은 보통 피네어나 대한항공을 많이 이용해요. 피네어? 네네, 핀란드 항공이에요. 피네어는 헬싱키로 직항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디 있는 나라죠? 핀란드. 네, 그래서 직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북유럽 4개국만 갈 때에는 대한항공이나 피네어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하고요, 일정이. 피네어 상품은 이제 헬싱키 쪽에서 직항으로 우리나라에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이나 처음 구간이 헬싱키 일정이 되면은 편도 구간은 직항으로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전세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직항 노선으로 4개국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럼 동유럽 패키지 같은 경우는 보통 핀란드로 가게 되나요? 핀란드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핀란드 그 헬싱키 지역 관광을 안 하고 가서 거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고 마지막에 핀란드에서 끝나기도 해요. 보통 서유럽 일정은 이태리 일정이 가장 길잖아요, 보통. 근데 북유럽 일정은 노르웨이 일정이 가장 길어요. 보통 한 3박 4일 정도가 노르웨이에서 있게 되거든요. 노르웨이에서는 뭐 피오르드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빙하 관광, 플룸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뭐 그런 산악 열차도 있고요. 해갖고 노르웨이 관광이 가장 길어요. 보통 북유럽을 가실 때 러시아랑 같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를 같이 포함된 여행으로 북유럽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러시아가 들어가면 그 유럽 러시아 지역이 들어가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부르크 지역이 많이 들어가요. 한 12일 정도 일정으로 많이 짜여져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가 워낙 넓다 보니까 보통 극동 러시아나 그 유럽 러시아 지역으로 나뉘거든요. 극동 러시아 지역은 보통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롭스크 이쪽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근데 이제 북유럽 관광을 가실 때에는 여기 극동 러시아 지역은 안 들어가고 유럽 러시아 지역만 들어가게 되는데 러시아 일주를 다 할 게 아니라면 극동 러시아와 유럽 러시아 지역을 같이 관광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관광을 하실 때 러시아 지역이 포함된 걸 가신다면 나중에 러시아의 극동 러시아 지역은 그냥 우리나라랑 가까워서 가볍게 한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다녀오실 수가 있어요. 보통 유람선 2번을 타게 되는데 코펜하겐하고 오슬로를 잇는, 그러니까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를 잇는 DFDS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랑 핀란드를 잇는 실자 라인 유람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유람선이 아니라 크루즈면 거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되는 숙박을 해요. 그러니까 스웨덴과 핀란드 구간을 잇는다 하면은 그 1박을 보통 숙박을 하거든요. 한 17시간 정도를 타게 돼요. 보통 웬만한 일정들은 인사이드, 그러니까 창문이 없는 룸으로 객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왕 타는 거 좀 시사이드 객실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사이드 객실이 포함된 상품을 고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약을 할 때 C사이드가 아닌 그 패키지 상품을 골라도 네.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면 내가 그것만 C사이드 바꾸고 싶다고 네, 그러잖아. 추가 요금을 내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유리한 점은 이게 어떤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자고 일어나면 거기로 이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네. 단점은 과연 그 배에서 자는 그 침대 그 방이 얼마나 편안할까 이런 건데 이렇게 보통 1인용 침대 2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싱글로 놓여 있는데 사실 객실은 조금 작지만 크루즈 객실인 걸 감안하시면 생각보다는 지내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런 식사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뭐 면세점도 있고. 자 그러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 이동해서 가는데 네네. 노르웨이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좋아하는 일정이 지금은 러시아가 포함된 일정이니까 그 일정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보통 러시아가 들어간 일정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그 마지막에 러시아 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러시아가 들어간 일정은 SU 항공,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을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조금 저렴하게 가시려는 분들은. 그런 경우 보통 모스크바까지는 직항 노선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모스크바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북유럽 쪽으로 이동을 해요. 고속열차를 타고. 끝나고 일정을 마친 다음에 러시아로 복귀하는 건가요? 아니요, 러시아로 복귀하지 않고 이제 북유럽 쪽에서 한번 경유를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만약에 러시아를 마지막에 넣는다 하면은 보통 대한항공이든 어떤 항공이든 다 그 유럽을 경유해서 보통 네덜란드 경유로 가장 많이 하거든요. 네덜란드 경유해서 이제 북유럽에 먼저 들어가서 북유럽 나라들로 먼저 들어가서 거기 관광을 하고 이제 고속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와요. 그래서 러시아 관광하고 러시아에선 직항으로 한국에 오게 되죠. 러시아가 없는 경우라면 아까 말했듯이 핀란드 항공 같은 거 그런 상품을 이용하시면은 보통 헬싱키로 직항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헬싱키 관광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먼저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부터 이 관광을 쭉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헬싱키 관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직항으로 오게 되고. 그럼 궁금한 게그 북유럽 상품을 고를 때 꼭 네. 확인해야 될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북유럽 상품을 고를 때에는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크루즈의 인사이드 객실이냐 시사이드 객실이냐 이것과 그 다음에 항공기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냥 북유럽만 가는 4개국 항공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상품이 대한항공 상품과 피네어 상품이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은 다 똑같지만 항공기 차이로 인해서 상품 가격이 보통 한 50만 원 이 정도씩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적기가 조금 더 비싸요. 가격의 차이가 항공. 네, 항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관광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관광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베르겐 플레인산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플룸 열차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스톡홀름 시청사 같은 곳에 내부 관광으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요런 것들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 다 말해야겠지? 요런 것들이 선택 관광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금액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선택 관광들이 조금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품과 포함이 되어 있고 유람선도 시사이드 객실, 바다 보이는 그 창문이 있는 객실로 되어 있는 상품의 가격 차이가 보통 한 150에서 2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유럽 선택 관광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6가지라고 한다 해도 63, 18이니까 180유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거 하시고 가셔서 선택 관광을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인데 네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거 말고 네네. 어느 정도 선에서 5월, 6월 5월 달에는 일찍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렴할 때 가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일찍 가시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300, 한 초중반 정도 상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하시면은 300 후반 정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정도에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 400 중반 정도. 고품격인 상품들은 사실 600만 원도 넘고 해요. 근데 그런 상품들은 선택 관광과 객실 차이 거의 이런 게 많이 크기 때문에, 물론 가셔서 드시는 식사나 이런 거 차이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많게 나면은 막 200만 원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관광 비용과 유람선 객실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차라리 현지에 가서 이 돈을 내겠다 하시는 게 더 절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북유럽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5월에서 8월 사이에 북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만나투어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만나투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